혹시 모든 것이 평범한 날인데 이유 없이 마음 한켠이 허전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나쁜 일도 없고 건강도 괜찮고 가족도 무사한데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가슴을 채우는 그런 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하루를 보내면서도 무언가 빠진 듯한 기분을 느끼며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십니다.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성인의 68%가 특별한 이유 없이 느끼는 공허감과 허전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권태로워지고 얻지 못하면 고통스러워한다. 이는 우리가 느끼는 허전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물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한 날에 대한 6가지 이유와 그 의미, 그리고 이를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허전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더 깊은 삶을 향한 신호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할까요? 그 이유들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이 허전한 첫 번째 이유는 성취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것으로는 결코 내면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진정한 만족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적인 수입, 내 집 마련, 자녀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들을 손에 쥐었을 때 예상했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승진했을 때의 기쁨은 한 달도 가지 않았고 새 차를 샀을 때의 설렘은 몇 주면 사라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의 쳇바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리지만 도착하면 또다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50대 중반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이 자리를 목표로 살았는데 막상 앉아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허전해졌어요. 이분은 성공의 정점에 있었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추구할 외부 목표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첫째, 성취가 아닌 과정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결과보다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는 것, 가족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일하면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 이런 것들에서 의미를 발견하세요. 둘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할 때입니다. 그러면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에서 오는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허전한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 속에서도 느껴지는 깊은 외로움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욱 깊어진다. 이는 진정한 연결이 없는 관계 속에서 느끼는 고독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지인들이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런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웃고 떠들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배우자와는 오랜 세월 함께했지만 서로의 감정보다는 해야 할 일들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자신들의 세계로 들어갔고 부모는 점점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친구들과는 가끔 만나 술잔을 기울이지만 깊은 대화보다는 옛날 이야기나 시사 이야기로 시간을 보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75년간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함이 있을 땐 전화가 많이 왔는데 은퇴하고 나니 연락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이분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았지만 정작 진정한 관계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손을 내미세요. 관계는 기다린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입니다. 둘째,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세요. 날씨나 뉴스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내가 느끼는 감정, 고민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진심은 진심을 부릅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자원봉사 활동,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속에서도 느꼈던 외로움이 점점 사라지고 진정한 연결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허전한 세 번째 이유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의 괴리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것을 알고 새것을 익히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는 과거를 그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배움을 얻어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하던 대학 시절, 첫 직장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던 모습, 연애하던 시절의 설렘, 자녀가 어렸을 때의 행복했던 순간들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빛나 보입니다. 반면 현재는 어떤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변화없는 관계, 줄어드는 체력, 늘어나는 병원 방문, 이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과거는 아름답게 포장되어 기억 속에 남아있고 현재는 생생하게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장밋빛 회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과거의 좋은 것만 기억하고 힘들었던 것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현재보다 더 좋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 50대 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밥상에 앉으면 가족들이 다들 핸드폰만 봐요. 예전엔 그래도 얼굴 보고 밥 먹었는데 그때가 좋았죠. 하지만 실제로 과거가 더 좋았을까요? 그때도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좋은 기억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거의 그리움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를 미화하지 마세요. 과거에도 힘든 일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희석된 것뿐입니다. 둘째, 현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 경험에서 얻은 지혜, 안정된 삶, 이런 것들은 젊은 시절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셋째,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활용하세요. 과거에 배운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젊은 세대를 돕는 데 사용하세요. 그러면 과거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현재를 풍요롭게 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허전한 네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고통받는다. 이는 불안의 대부분이 실제 현실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의 상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건강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자녀들은 잘 살아갈까? 배우자와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분들은 더욱 심각합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72%가 노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건강 문제와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그 불안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생한다 해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60대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돈이 모자랄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생각보다 쓸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괜히 걱정만 많이 했어요. 불안은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과도한 불안은 현재를 빼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막연한 불안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세요. 재정 계획을 세우고 건강관리 루틴을 만들고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목록을 작성하세요. 계획이 있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둘째, 오늘에 집중하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곧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조차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고 현재를 더 충실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허전한 다섯 번째 이유는 역할 상실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에 있지 않고 그 사람됨에 있다. 이는
우리의 본질적 가치는 역할이나 직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 우리는 여러 역할을 해왔습니다. 직장에서는 과장, 부장, 이사였고, 집에서는 가장이었고, 자녀에게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퇴하면서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졌고, 자녀가 독립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줄어들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더 이상 생계 책임자가 아니라 그저 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직장과 가장의 역할에 정체성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사라졌을 때 큰 공허함을 느낍니다. 한 은퇴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선생님으로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마트에 가도 누가 알아보지 않고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죠. 이분은 선생님이라는 역할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자 자신의 가치마저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역할 상실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역할이 아닌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하세요. 나는 과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아버지이기 이전에 고유한 개성과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역할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에 집중하세요. 둘째, 새로운 역할을 찾으세요. 과거의 역할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역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봉사자, 멘토, 취미 활동가, 평생 학습자,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가세요. 셋째,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역할은 사라졌지만 경험과 지혜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젊은이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면 역할 상실에서 오는 허전함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허전한 여섯 번째 이유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세월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것이 결국 당신을 찾아온다. 이는 억눌러왔던 진정한 자아가 결국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가족의 요구, 직장의 압박,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왔습니다. 정작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 50년을 살다 보니 어느덧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이 조용해지니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정말 행복했니?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니? 너는 누구니? 이 질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은 이를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만 후반부에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50대 회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내 얼굴인가 싶고 이게 내가 원했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오랫동안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외면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려 보세요. 어렸을 때 정말 하고 싶었던 것, 좋아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작해 보세요. 셋째, 일기를 쓰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내 감정과 생각을 글로 적어 보세요.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되고 허전함이 아닌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한 날은 사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 사람들 속에서도 느껴지는 깊은 외로움,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의 괴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역할 상실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세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허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허전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외부가 아닌 내면을 돌아보라는 신호, 성취가 아닌 존재에 집중하라는 신호,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라는 신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다. 그러나 그 촛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삶에도 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외부의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허전함을 느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